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명 남아공에서 살고 있는 남사자라고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남아공으로 이주를 했어요. 2004년도에 이주를 해서 그 이후로 계속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많이 썼거든요.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사자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블로그를 옛날부터 쓰던 블로그라서 저도 습관적으로 사진하고 글만 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동영상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해줬어요. 아들이 엄마의 삶이 너무 유니크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한번 기록을 남겨봐라. 그래서 용기를 갖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지금 너무 낯설고 두렵고 설레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먹고 귀엽게 봐달라고 하는 얘기는 좀 우습기는 하지만 일단 그러면 남아공에 왜 왔냐? 남아공에서 왜 살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4년에 올 때만 해도 남아공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2004년도에 인터넷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프리카 대륙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동물의 왕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은 코끼리 타고 다니고 사자가 옆에서 뛰어다니고 악마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게임파기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도시와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케이프타운에서 정착을 해서 12년을 살고 지금 현재 요하네스버그라는 곳에서 5년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해외 생활에 대한 거는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이든 캐나다건 영어 쓰는 곳이니까 비슷하잖아요. 일단 여기도 영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각각 좀 다른 환경적인 차이,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남아공에 처음 온 이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남아공, 아프리카에 왜 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들 때문에 왔어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은 아니고 원래 이민을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앞당겨질지 모르고 저희 아들이 만 6살일 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이민을 갖다 준비해서 왔고 원래 계획은 한 중학교 뭐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오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시기를 앞당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들이 이 천재와 바보 이놈이 천재인가? 물론 6살인 아이, 8살인 아이의 부모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 아들이 유독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갖고 얘는 한국 교육 방법으로는 맞지 않겠구나,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접근해야 하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선택하는 계기가 재밌었어요. 저희 남편이 당시에 해외 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캐나다, 호주 여러 유수 대학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인도까지, 인도에도 IT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MIT보다 좋다고 하는 그런 데나 아니면 웬만한 기업체의 핵심 인력들, 그래서 웬만한 교수님들, 잘 나가는 한인들을 채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4년 기준으로 해서 한 50개국에 200개 도시 정도를 매일 매일은 아니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채용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을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부터 좀 잘 키워보자. 이런 선택에 저희도 젊은 혈기에, 그때 당시로는 젊은 혈기에 선택한 나라였고, 그렇게 17년이 지나 지금 저희 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들어가 있고, 저희 딸은 여기 남아공 와서 나왔어요. 남아공 와서 나서 저희 딸은 지금 고등학생. 이제 다 키웠죠. 아이들이 스스로 다 잘합니다. 남편이 이주를 처음 생각할 때 한 얘기가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가족이 모두 같이 가야 한다. 자기만 남거나 조기 유학이나 기러기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라. 가족이 모두 같이 해야 한다라는 조건과, 두 번째는 영어였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 그래서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쭉 다 리스트를 한 거예요. 쭉 다 리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간다 그러면은 흔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쭉쭉쭉쭉 가다가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중국도 많이 가시지만 일단 거기는 영어를 안 쓰는 나라니까. 근데 다 리스트를 했어요. 근데 워낙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각 나라의 특징이나 이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이제 결제를 해주시는데, 제가 일장일단으로 이렇게 쫙 리스트를 해갖고 남편한테 보고서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그거 보고, 근데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돼, 저 나라는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다 커트 하다 보니까 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갈 나라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딱 하나의 나라가 생각나는 게 그게 남아공이었어요. 왜 남아공이 생각나냐면,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만났던 PM이 있었어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었어요. IT 쪽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았던 분인데, 당시에 미국에서 연봉 40억 정도를 받았어요. 꽤 잘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친구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는 나중에 은퇴 후에 가고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갑자기 사우스 아프리카래요. 그래서 아프리카? 왜?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에서 시작하면서 듣게 된 건데, 이 친구는 영국인이에요, 원래. 영국인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때 1999년도 당시에 그때 IT가 워낙에 고가를 칠 때였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연봉 40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의 대답이, 자기가 학사를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는데 석사, 박사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력으로, 물론 공부하면서 와이프도 만나고, 그리고 경력으로 캐나다에 간 거예요. 캐나다에서 경력을 또 쌓고 미국으로 또 경력을 인정받아서 40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 게, 남아공 학력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이게 통용이 되네요 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남아공 출신이야, 이게 영국 출신이야, 영국인인데, 물론 영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한국인이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남아공 학력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다 통용이 되더라. 영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올 정도로, 유학을 올 정도로 이 나라가 발전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알니까 그 친구가 다닐 때만 해도 남아공 대학이 전 세계 대학의 100위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던 거죠. 지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게 좋습니다, 교육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버텼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남아공에 대해서 더 알아봐. 그래서 제가 발표는 못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싹 남아공의 기후, 위치, 언어, 인종, 인구 뭐 쫙 해서 했어요. 근데
지금에서는 블로그도 많고 여기 이주자들이 많은 정보를 많이 올려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정보가 찾을 수 있는 게 위키피디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된 남아공. 제가 지금 앞으로 할 얘기도 참 디테일한 것이 많을 텐데 여행 같은 남아공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여행은 이민자가 아는 엑기스들이 있거든요. 어딜 가서 뭘 하고 놀고 어딜 가서 있으면 경치가 좋고 선셋이 좋고 뭐 이런 엑기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알려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이제 광고를 보다가 보면 공익 광고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이 아이들 어쩔까요? 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기부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어떤 모금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좀 한숨이 쉬어져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떨어지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도 아프리카는 다 이렇게 못 살아 라는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잖아요. 아프리카에 정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도 충분히 기부하고 살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계속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앞으로 그런 얘기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서 남아공을 갖다 선택했잖아요. 살고 있는 곳으로. 물론 앞으로 또 어느 나라가 될지 몰라요. 제가 살 곳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에요. 한국 여권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기를 이 아이들의 메모리는 모든 추억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 거 갖고 해외를 나갔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아프리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남아공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근교에 있는 나라들도 많이 갔거든요. 나미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뭐 스와질랜드 이런 식으로 많은 나라들을 방문하고 물론 여기보다 더 많이 간 데는 유럽이에요. 미국, 캐나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태리 뭐 그쪽에 있는 나라들 다 가봤죠. 다 가보고서 가장 중간적인 입장에서 아프리카를 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편견 없는 자세? 그래도 어차피 제 경험이죠.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2004년도에 와서 벌써 16년, 17년이네요. 17년인데 17년 동안 어디서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17년 정도 살면은 남편도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내 집도 그냥 그 집이고 별로 새로울 건 없어요. 네. 그래도 순간순간을 좀 재밌게 살라고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정보나 뭐 경험담을 얘기하기에는 이민 10년 이하인 분들이 되게 재밌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넘어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일상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게 왜 재밌어? 라는 거를 갖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민이 오래되신 분들은. 근데 이민 10년 이내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민자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이민자. 이민자는 뭐냐면 그 세계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여기 흡수되어 버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중간쯤인 것 같아요. 이민 역사들이 다들 길잖아요. 미국만 해도 120년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더 가깝기는 하지만 완전 이민자는 아니에요. 이민 2세대나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많이 있어서 할 말을 잃어버린 케이스도 아니고 그래서 이민 처음에는 한국 사람 딱 똑같은
여행자의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새롭고 즐겁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져요. 왜냐면 같은 데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재밌지 않고 여행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런 일상의 각박함에 밀리다 보면 이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민자는 맞는데 딱 여행자 같은 게 아니라 딱 정말 이 사이에서 중간적인 중도적인 입장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을 갖고 하는데 많이 어설프고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점점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제 이 못난 얼굴 항상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제 얼굴 말고 사실 제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하지만 그냥 일상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참아주시고요. 나아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성장 드라마 같은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